안녕하세요, 호사가 타임스입니다. 지난 4월 30일 일본의 민영 방송사인 TV도쿄의 뉴스 프로그램 테레토비지에서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韓国のサムスン電子は今年1月から3月までの決算を発表し、本業の儲けを示す営業利益は1年前と比べ 8.6 倍となる57兆2000億ウォン、およそ6兆2000億円でした。売上高は 69.2% 増え133兆9000億ウォンで、いずれも四半期ベースで過去最高を更新しました。AI 人工知能関連の需要拡大を背景に、半導体事業の営業利益は 48.8 倍の53兆7000億ウォンとなりました。 해당 뉴스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이닉스도 이것과 같은 수준인데 일본은 완전히 뒤처졌네. 정말 속상하다. 연간 이익이 5조 엔이 도요타보다 많다니 대단하네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1~3월 분기 이익이었네. 역시 구글이나 삼성이나 AI랑 반도체 쪽이 세긴 세구나. 도요타는 2025년 연간 4조엔 정도 아니었나? 근데 분기로 1.5배라니.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역시 대단하네. 천하의 도요타조차 연간 합산으로 5조엔인데 삼성전자의 괴물 같은 포스가 진짜 장난 아니다. 이제 일본 기업이 무슨 수를 써도 절대 못 이겨.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을 뿐이라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아. 일본에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사양이야. 이익 규모가 이제는 거의 가판급이야. 설마 삼성,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어. 일본도 원래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일본도 방향만 틀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걸로 또 투자할 수 있겠네. 일본은 돈도 없고 인재도 다 빠져나갔으니까 점점 끝장나고 있어. 일본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단둘이서 일본 기업의 전체를 합친 것보다 이익이 많아진다는 게 무슨 버그 수준 같네. SK 주식 사고 싶다. 이처럼 일본 네티즌들이 곡소리를 내며 유독 놀라는 이유는 평소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 자국 언론 보도만 접하다가 예상치 못한 삼성의 압도적인 실적 소식을 마주했기 때문인데요. 주로 편향된 시각을 고수해온 일본 언론계의 영향이 큰데 부정적인 전망에 익숙해져 있던 네티즌들에게 이번 삼성의 실적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뉴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90년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에 차지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왕국의 위용을 뽐내던 일본의 이름은 2025년 순위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990년 당시 NEC, 도시바, 히타치가 나란히 1, 2, 3위를 석권하던 시절 일본 반도체 왕국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자리는 인공지능 AI 혁명을 주도하는 미국의 엔비디아와 압도적인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외면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일본. 지금은 그 지난 화려했던 반도체 왕국의 재건을 위해 정부 주도 아래 도요타, 소니, NTT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합작 설립한 차세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를 앞세워 반도체부 아래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일본의 기술적 공백과 인재 부족을 지적하며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2나노와 3나노회로 미세화 기술을 보유한 한국, 대만보다 20년 가까이 뒤처진 일본은 현재 자체 양산 가능한 공정이 4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과 TSMC는 28나노, 14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를 거치는데 수십 년간 수조원의 비용과 수많은 인력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 일본의 라피더스는 불과 5년 만에 2나노 양상을 목표로 내걸어 일본 업계 내에서조차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본이 2027년까지 2나노 양상을 시작한다 해도 수율 문제로 인해 대량 양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공급망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왕국의 부활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일본 정부 주도로 NEC, 히타치 제작소의 디램 사업을 통합하여 2000년도에 설립한 일본 유일의 디램 업체 엘피다 메모리는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2012년 누적 적자 4,480억 엔을 기록하며 파산 후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헐값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타치, 미쓰비시, NEC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를 통합해 2010년 설립된 거대 합작사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은 2025년 회계연도 기준 약 517억 엔,
약 5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으며 2022년 39%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약 15%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좌절의 역사를 밟아온 일본 반도체 업계가 이제는 사활을 걸고 이나노 공정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계단을 밟는 대신 절벽을 뛰어넘으려는 이들의 놀라운 집념이 과거의 비극을 지우고 새로운 부활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을지 그 운명적인 여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